너 공 차는 거 보니까 진짜 다르긴 하다. 마을 형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외곽,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나는 자랐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벌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신발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보일 때까지 달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달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지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성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우리 식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운동장에 낡은 공 하나가 굴러왔고 나는 그걸 주워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로 차는 거였는데 점점 빨라졌고 점점 정확해졌고 어느새 마을 남자애들도 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야, 조아린, 너 진짜 빠르다. 평양 가면 되겠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양? 그곳은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에겐 그냥 꿈속 도시였습니다. TV에서나 보는 곳이었고 가족 중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축구로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축구 잘하면 평양 갈 수 있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거칠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너는 달리는 걸로 태어난 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달렸고, 더 찼고, 더 빨라졌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벌판의 공은 내 발끝에 있었습니다. 평양이라는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 문을 열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지방애가 어딜 감히 대표팀이냐? 복도 끝에서 들려온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16세가 되던 해봄, 국가대표 U17 선발 시험 공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나붙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기회다. 지방 출신이 국가대표에 뽑히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 애들, 당 간부 집안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같은 성부는 아예 지원조차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벌판으로 나갔고 해가 뜰 때까지 홀로 공을 찼습니다. 드리블, 슈팅, 패스, 컨트롤.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매일 스스로를 시험했습니다. 하린아,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 섞인 눈빛으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우리 딸 한번 해봐라.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선발 시험 당일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고 같은 칸에 탄 다른 지원자들의 옷차림은 나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소녀들이 이미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감이 넘쳤고 나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체력이었습니다. 5km 달리기. 나는 선두로 치고 나갔고 단 한 명도 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드리블 코스를 통과하는 속도와 정확성. 내 발은 공과 하나가 되었고 심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전 경기에서 벽을 만났습니다. 야, 넌 패스 타이밍이 엉망이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평양 출신 주장이 차갑게 내뱉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나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합격자 명단이 붙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아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 치곤 잘하더라. 그래도 평양 와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지금부터다. 지방 출신이 뭘 안다고 여기서 설치는 거야? 박연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평양 대표팀 숙소에 도착한 첫날, 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상은 새벽 5시, 소등은 밤 10시. 식사 시간은 정확히 20분, 훈련은 하루 8시간. 모든 것이 군대처럼 돌아갔고 단 1초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신의주가 아니야. 규율을 어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코치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박연실, 평양 출신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팀의 절대적 존재. 그녀는 내가 도착한 순간부터 나를 경계했고 훈련 때마다 냉랭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첫 합동 훈련 날 감독이 지시했습니다. 조아린, 왼쪽 윙으로 들어가. 박연실과 호흡 맞춰봐. 공을 잡은 순간 나는 연실을 향해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그녀는 그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부턴 내가 요구할 때만 패스해. 내 마음대로 하지 마. 연실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잘못한 거지?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다른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실이는 원래 그래. 자기보다 빠른 애들 싫어해. 특히 지방에서 온 애들은 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돌이 있었습니다. 실전 연습 경기에서 내가 드리블로 돌파해 직접 골을 넣었고 연실은 노골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야, 조아린. 내가 뭔데 혼자 다 하려고 해? 여긴 팀이야, 팀. 저는 그냥 기회가 보여서. 기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가 에이스야, 이해했어?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지켜봤고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실은 나에게 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리를 잡아도 패스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팀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나는 그 벽 밖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평양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내 자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자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나는 영영 이곳에 남을 수 없다는 걸. 개인이 아니라 팀이 승리한다. 이걸 이해 못하면 너희 둘 다 필요 없어. 감독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연실이 슛을 쏘려는 순간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갔고 공이 우리 발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굴러갔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쏜다고 했잖아. 제가 더 좋은 각도에 있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부딪혔고 감독의 호각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집합. 전 팀원이 중앙으로 모였고 감독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박연실, 조아린. 너희 둘 때문에 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개인 기량은 뛰어나.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감독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팀이 승리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 그게 안 되면 에이스든 신예든 상관없이 벤치로 보낼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져야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연실의 플레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슈팅 타이밍, 선호하는 공간. 비디오를 돌려보고 훈련 중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연실은 빨랐습니다. 내가 스루 패스를 정확히 찔러주기만 하면 그녀는 어떤 수비수도 뚫고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습 경기에서 나는 시도해봤습니다. 연실이 달리는 방향을 예측하고 그녀보다 반 박자 빠르게 공을 찔러 넣었습니다. 공은 정확히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고 연실은 주저없이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터진 순간 연실이 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연실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패스 나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엔 조금 더 빨리 줘. 내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그 말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조언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이번엔 연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스피드는 진짜 빠르더라. 근데 상대 수비 읽는 건 좀 약해. 내가 봐줄게. 우리는 훈련 후 남아서 따로 연습했습니다. 연실은 내게 수비수의 시선을 읽는 법을 알려줬고 나는 그녀에게 더 정확한 패스 타이밍을 제공했습니다. 팀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야, 너희 둘 이제 좀 팀 같은데?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적대에서 협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팀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하리나, 준비됐지? 연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동료를 대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낯선 언어, 형형색색의 깃발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경기장을 메우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숙소에 짐을 풀며 연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턴 우리끼리야. 서로 믿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별 예선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8강 일본전부터였습니다. 경기 전날 밤 감독이 전술판 앞에 우리를 모았습니다. 일본은 빠르고 조직적이야. 중앙을 장악하려 할 거야. 조아린, 내 스피드로 측면을 파고들어. 박연실, 중앙에서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우리 둘의 대답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 당일 일본은 예상대로 강했습니다. 전반 20분까지 0대 0,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낚아챈 나는 왼쪽 측면으로 치고 나갔고 일본 수비수 둘이 나를 따라붙었습니다. 연실이 중앙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수비수 사이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공은 마치 실에 매달린 것처럼 연실의 발 앞에 떨어졌고 그녀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좋아. 연실이 달려와 내 손을 잡았고 팀 전체가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1대 0. 우리는 그 골을 지켜내며 4강에 올랐습니다. 4강 상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을 자랑하는 팀이었고 모두가 우리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기적이야. 후회 없이 뛰자. 주장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브라질의 화려한 발재간에 우리는 여러 번 위기를 맞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내게 공이 왔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각도가 좋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쏴야 해. 오른발로 강하게 때린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이야. 조아린. 팀원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고 연실이 가장 먼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저걸 어떻게 넣어? 후반전 브라질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연실이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 결승이었습니다. 너는 달리는 걸로 태어난 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승전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로코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내일 경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유럽 최강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팀이었고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10cm는 더 컸습니다. 하리나, 앉아? 연실이 옆 침대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도요? 응. 떨려서. 처음으로 연실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 수 있겠죠?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승전 당일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감독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이 귓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네덜란드 응원단의 오렌지색 물결이 압도적이었고 우리의 붉은색 깃발은 그 속에서 작게만 보였습니다. 라커룸에서 감독이 마지막 전술을 점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높이로 승부할 거야. 공중볼은 최대한 피하고 측면 스피드로 흔들어. 조아린, 박연실, 너희가 핵심이야. 예. 우리의 대답이 라커룸을 울렸습니다.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 붉은 잔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잔디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네덜란드는 예상대로 강했습니다. 높은 키를 이용한 헤딩 공격이 계속됐고 우리 수비는 여러 번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전반 25분 내가 중원에서 공을 가로챘고 왼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수가 따라붙었지만 나는 더 빨랐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연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크로스를 올렸고 연실이 점프했습니다. 공은 정확히 그녀의 이마에 맞았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1대0. 좋아. 이대로야. 연실이 소리쳤고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후반전 우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연실의 추가골, 내 어시스트로 만들어진 세 번째 골. 3대0.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승. 우리가 해냈습니다. 연실이 달려와 내 손을 꽉 잡았고 우리는 그대로 잔디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리나, 우리가 해냈어. 네, 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조아린 선수, 인민의 영웅으로서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마이크가 내 입 앞에 놓였고
수많은 카메라가 나를 향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날 공항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조아린, 박연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붉은 깃발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TV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다녔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기분이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평양 중심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신의주에서 평생 좁은 방 하나에서 살던 우리 가족에게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는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거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할인이 덕분에 우리 마을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어.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훈련 강도는 2배로 늘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소등. 매일 8시간의 훈련 외에도 체력 관리, 전술회의, 영상 분석이 추가됐습니다.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야 해. 해이해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코치의 말은 격려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당 행사 참석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조아린 선수, 내일 청년 동맹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훈련 일정이 있는데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입니다. 경기마다 국가의 기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지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챔피언이 이 정도밖에 못해? 국가 체면을 생각해. 어느 날 밤 연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아, 너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전시품이 된 것 같아.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젠 의무가 돼버렸어. 연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유는 없지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의 편안한 삶, 가족의 안정된 미래, 나를 믿고 따르는 후배들.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집에 빛나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고 나는 그 족쇄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평양에 들어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린 후배의 눈빛에는 내가 한때 품었던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의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나는 멀리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꿈속에서나 존재하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었고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아린 선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시선들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이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새로 들어온 U15 후배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공을 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르고 거침없었습니다. 꼭 예전의 나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조아린 선배님, 제가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지방 출신이라 다들 힘들 거라고 하는데요. 나는 그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될 수 있어. 단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자서도 달려.
아무도 안 봐줄 때도 달려. 그리고 팀을 믿어. 혼자선 절대 못 이뤄. 소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리나,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요? 예전엔 혼자 다 하려고 했잖아. 이젠 다른 애들 챙기고 가르쳐주고 진짜 선배 같아. 연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팀이 먼저라는 거. 우리 참 많이 싸웠지? 네, 진짜 많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때는 적대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신의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벌판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낡은 운동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아린 선배처럼 우리도 평양 갈 수 있어. 아이들의 함성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 꿈이 다른 아이들의 꿈을 깨운 것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때 나는 평양에 들어가는 것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성분이 좋지 않아도 재능과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내가 걸었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지방 소녀가 팀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고 마침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나는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잔디 위를 달리던 그 소녀는 이제 다른 소녀들이 달릴 길을 만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